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장이 어제 펼쳐졌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시그널을 주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삼성전자 72,500원을 양봉으로 몸통으로 뚫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뭐 DB하이텍과 같은 비메모리주들이 같이 올라서면서 자동차까지 더해지는 전차 군단이 지수 상승을 이끌 때 그동안 주도했던 메타버스나 NFT주들은 좀 죽을 수 있다. 그 흐름이 어제 딱 나왔는데 이 대한민국의 니프티 피프티 장세의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저는 3년 시작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ETF 총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까지 많이 팔려도 3천억 팔렸습니다. 그게 이제 한 3조 에너지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 EWI나 블랙록을 들여다봐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블랙록을 이 아시아판을 갖고 노는 그 젊은 그 CIO나 그 펀드 매니저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블랙록 전략들이 좀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JP 모간이나 모간 스탠리가 있거나 뮤추얼 펀드가 있을 때는 뭔가 좀그 항공모함 같은 우리 시가상 이런 것들의 어떤 예측 가능했는데 블랙록은 저희가 소위 그 사업가나 펀드 스타일을 보면은 깡패 집단 같아요. 그 블랙록 단어를 바꿔보세요. 검은 돌. 제가 검은 짱돌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편지 풍파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검은 짱돌을 그냥 어딘 잔잔한 호수에다 던져보세요. 그럼 파문이 일이죠.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머니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하는 전략이나 그거를 포지셔닝 한 사람 외에는 노상 짱돌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업가적 사고 그다음에 이럴 땐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얘네들의 그 이해 당사자들의 숨은 의도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 대표되는 삼성전자 SK 다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자꾸 그러니까 중소형단의 그 이렇게 롱숏의 이 고가권의 급등한 종목들 그러나 이 종목들한테 한번 물리면요 수급이 죽을 때는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저 밑에 단에서 지금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차 군단들이죠. 이런 것들 계속 털게 만들면서 이게 터닝하게 되면 저 위에 단은 내가 갖고 있는 수익이 더블이 됐어도 갑자기 싹 녹아버립니다. 그런 현상을 조심하십시오라고 그동안 강조해 드렸다면 네. 이제 또 기승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까? 어저께 42포인트 올랐는데 이 세 가지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상승 기여도가 4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목의 지수를 이게 이제 무서운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들여다볼 때 이 8월 25일을 제가 선을 그어놓고 이걸 얼마 만에 돌파하나를 계속 카운팅하는 네. 이게 시작이다라고까지 얘기해 드렸는데 네. 62일 만에 이거를 시도를 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57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떨어질 때를 생각하세요. 떨어질 때. 기억나세요? 이 구간. 8만 전자를 붕괴해갖고 처음 저점 만든 구간.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 매도 에너지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데이터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때입니다. 8월 10일입니다. 요때 이제 딱 트리거는 군 통신선이 딱 끊어졌어요. 그때 8만을 깨면서 요 날 400만 주, 그 다음 날 1,300만 주, 2,200만 주, 3,000만 주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3,000만 주 때리니까 어떻습니까? 저 엑스트 한다라고 떠들 거 아닙니까? 네. 저 요 단가대를 요게 7만 4, 5천 원대입니다. 이거를 어저께 돌파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에너지가 안 나왔어요. 저는 요거 그대로 태엽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외국인들이 1,000만 주에서 3,000만 주 사는 아마 8만 전자 넘을 때 그 행위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 짱돌 전략 제가 미리 설계를 한다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혼자 안 가요. 그러면 트리거가 있어야겠죠. 네.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파운더리를 M&A 하나 거기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주가로 보지 말고
어떤 사업가나 펀드 매니저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시면 일본보다는 뭔가 좀 월봉이나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전자 오는 속도가 얼마 걸리냐를 제가 삼성전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네. 제가 자동차하고 네.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지금 선도주로 튀고 나가는 DB하이텍이나 LG 이노텍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장 선도 어떤 상황이 나올 때는 항상 시장을 이끄는 선도주를 만듭니다. 그 선도주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나 그게 삼성전자를 어떻게 앞으로 디자인 하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네. 거기에는 재료뿐만 아니라 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이 속도를 보시면 좀 주춤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2,500원과 73,000원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오늘 나스닥 조정이 좀 깊었지 않습니까? 네네. 조정할 때 이게 눌림목 지지가 되나? 그리고 다음 그림이 나오나? 그거를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DB하이텍 외에 이제는 장비주들, 이제 밸류체인이 이제 진짜 들어가는 장비주들. 그러니까 뭐 워닝 IPS나 넷패스나 뭐 CIS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목 갖고 한번 1등이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간 선도주나 LG노텍이 쉴 때 밑에 단에서 순환이 되나 그런 에너지 갖고 판단하시는 게 네.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동은 걸었고 지금 8만 전자까지 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동안 강했던 먼저 움직였던 DB하이텍과 LG노텍이 얼마나 더 이제 끌어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차 군단, 그러니까 자동차까지 어제 같이 좀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일단 좀 속도 조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어저께 이제 그 아시아 시장에다가 이 블랙록의 CI가 있다면 선전포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전포고의 속도를 어저께 1등부터 상승 종목들의 색깔을 딱 보십시오. SK하이닉스, 만도, DB하이텍,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이제 내년 1월 달까지의 연속성의 속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제가 시장을 볼 때 사업가적 그 시각으로 바라는 게 여러분들 게임이나 이렇게 큰 돈 번 사람들의 회사들이 네. 이해당사들이 꼭 건물을 삽니다. 그럼 저는 그 주가 무조건 팔아요. 작년도에도 여러분들 제가 NC 소프트를 90만 원대 분당에 주택 크게 해서 8천원대를 건물 산다. 팔아라 했거든요. 또 시젠도 그렇게 돈 벌어갖고 이제 건물 1,000 몇백억. 그러면 다른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에서 사억 하나라도 근사한 거 뭐라든지 부동산 투자로 갑니다. 그게 또 주가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역할을 나중에는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요새 보시면 게임이나 요새 메타버스 한 종목들이 부동산 투자하십니다. 건물 신사옥 산다시는데 이게 또 하나의 징후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그 이해 당사자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은 그거를 저와 같은 시각으로 야 소스로 바꿔 롱으로 돌려 그러면서 1년 동안 잘 견디나 봐.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건드리지 않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갖다 해서 업계 뭔가 징크스라고들 표현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지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특히 현대오토에버 이거를 참 많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효성그룹에서도 효성 TNC보다는 효성 중공을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현대 정의선 회장님의 거버넌스 쪽에서 이제 원효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지금 현대차 정비소 이렇게 비워놓은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현대오토 이게 이제 앞으로 30층이나 50층짜리 건물이 지어질 겁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현대 그룹주의 거버넌스가 어떤 순서로 가는가를 또 잘 들여다보시면 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가장 늦게 갈 겁니다. 그러나 밑에 단에서 탄력 있게 이제 부품 단이 근데 이거를 앞에 화장하는 거는 미국 투자, 밸류체인,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 이거 갖고 풀지 않을까. 그리고 수소 ETF 연결고리로 할 겁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 세계에서도 보면 이게 도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좀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 저는 다음 정부 때는 매니저들의 권력 이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권력 이동해서 지금은 굉장히 마이너스 에너지였어요. 근데 다음 정부에 플러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부터 할까요? 빅베스부터 시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서름 받던 것들 다 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들어오자마자 그 포트를 그러니까 쌓으면서 반대 에너지 거를 정리해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 분석은 아니지만 네. 이게 또 시장을 6개월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연금 전략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내년도에 한 1, 4분기면 벌써 윤곽이 나올 겁니다. 펀드 매니저의 지각 이동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장수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바닥의 물줄기도 체크하실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결론, 메타버스 1년 동안 하지 마세요. NFT도 하지 마시고. 지금 조정 나왔다고 해서 네, 들어가지 들어가지도 말라. 마시고. 네. 작년 제가 시젠이나 그다음에 박셀바이 1년 동안 쳐다보지 마시고 셀티온도 1년 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재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판이 어떻게 바뀌나 이거를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생도 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파생이. 근데 이 헤지 펀드들은 그동안 삼성전자 갇히게 하면서 뒤에서 우리나라 제가 자주 상하지만 ATM기 같이 네. 여기 보시면 어저께 현물에서 7,900억을 사고요. 선물에서 장중에는 1조 3천억을 샀습니다. 자, 이거 7년 만에 처음 봐요. 7년 만에 뭘 처음 보는데 이게 뚫었다는 요 에너지를 보다 여러분들 이걸 더 잘 중요하게 봤어요. 위클리 옵션이 어저께 700에서 1000%, 그러니까 요 에너지에 이런 그 변동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은 금액 갖고도 레버리지 이렇게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떤 행위를 할 건가 할 때 여러분들 이 미결제 약정 어저께 13,000개를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제가 10,000개 오버나이트는 봤어도 이 40,000개도 오버나이트 잘 안 하거든요. 네. 9,000개가 40,000개를 오버나이트 때 항상 판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28만 개에서 그냥 제자리 뛰게 하다가 어저께 이 13,000개의 오버나이트한 이 에너지가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줄 겁니다. 이거 벌써 설계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큰 물줄기가 좀 바뀌었다는 예,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네. 이 10,000개 정도 에너지라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물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가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저께 땡기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매수 결제에 청산 결제도 있겠지만 이 올리면서 올랐고 마판에 3,200 줄이면서 떨어지는 거 보고 아 매수 미결제가 많구나. 그러면 이 에너지를 오늘 미국 시장 조정했잖아요. 네. 시가가 저가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400과 395에 397.5를 딱 거놓고 397이나 95에서 지지해주면 이건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점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미 이재용 부회장님께서는 우리한테 주도주를 알려주고 있다. 파운더리, 네. 바이오, 로봇, 텔레콤인데 이번에 파운더리 M&A가 어떤 게 있나 그게 키가 될 것 같고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DB하이텍이나 이런 것들이 속된데 근데 저는 이 시간 통해서 75,000원과 8만원에서는 일부 분할 매도한 다음에 상대 속도 전략을 체크해라고 이게 플랜 B에서 이제 이미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급등한 종목들의 그 단기간의 속도를 좀 측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DB하이텍과 LG이노텍이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시스템 룰을 대입시켜 봅니다. DB하이텍이 직전 고점 돌파했어요. 네. 저는 직전 고점 돌파하면 일단 반을 털어봅니다. 오.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 저점 10월 중순 49,000원 대비 어저께 61.8이라는 에너지를 줬어요. 이 종목이 단기간에 60%대 에너지라면 저는 이제 7만 원 선을 딱 거놓겠습니다. 7만 원과 7만 3천 원을 조종하면 지지해주고 오히려 7만 5천 원도 안 깨요. 그럼 이거 10만 원 바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B하이텍도 지금 제가 29만 원과 30만 원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저께 거의 29만 8천 원까지 왔는데 이 수치도 딱 보시면 정확하게 61.8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단기간에 61.8 정도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 반도체나 IT에서 25%도 안 준 종목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쉴 때 갖다 해서 밑에서 순환해서 받쳐주면 다시 대장이 시간 조정하고 다시 치고 나가는지를 네. 이렇게 끊어서 좀 보면 이게 선도주가 갈 때 후발주가 쉬었던 것이 네. 선도주 조정할 때 후발주가 치고 나가나 요거에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타이밍의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 네. 시간 관계상 아니, 네, 말씀해 마지막으로 주세요. 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리겠고 네. 이쪽도 들여다보십시오. 뭔가요? 건설, 건자재, 시멘트, 아. 철강. 이제 판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쪽은 하지마 전략 세워드렸고 이제 시스템 반도 바닥에서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펀드 매니저의 포트 정산 매물. 그러면 지금 현재 권력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달 말까지 북클로징 하기 전에 단가 높이기 작업하니까 지금 올라갔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저께 아난티가 급락하고 막 요런 게 맞아요. 포트종에 이 떨어진 거 받치고 이거를 하려니까 안에서 털어내는 요 과정이 이달 말까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전략은 또 뭐냐? 내년도 3월에서 상반기 보면 이쪽에서도 또 시스템 반도 같은 큰 에너지가 또 나옵니다. 뭔가가 나오겠군요. SOC나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신 분은 시스템 반도체나 자동차에서 놓치신 분은 건설, 건자재, 시멘트, 철강, 철도 2022년부터 2025년에 정부의 정책적인 계속 수주해 오는데 요새 현대건설이든 현대로템이든 수주해 오는데 오히려 떨어지거나 안 올라요. 그 네. 수주가 증가하는 기업들의 에너지는 내년도 제가 이때쯤 오면 그 종목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단을 이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의 흐름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큰 물줄기는 바뀌었고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뭐 LG노텍 IT 쪽에서도 잘 갔던 종목 이쪽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과 함께 이제 덜 올랐던 쪽에서 이제 순환의 힘에 대해서 좀 이용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이쪽을 놓쳤다면 이제 그 SOC 쪽에서의 관심도 충분히 또 가져볼 만하다라는 전체적인 큰 방향에 대한 그림을 또 오늘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걸면서 그 흐름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략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